이제 우리 수업 자체가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잖아. 그 중에서 1단계 이제 구문 분석 시작을 할 건데, 당연히 전제는 우리가 그 전에 단어 같은 거를 다 외웠다는 전제로 수업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단어가 안 외워졌다? 그럼 뭐 정지하고 단어부터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와 줘야 돼. 그리고 자기가 뭐 독해 같은 거 자신 있다 그러면은 여기 해석 연습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도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뭐 수업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석 연습해도 상관없으니까 순서는 본인 취향대로 이제 정해주면 되고, 우리가 이제 직역을 통해서 의역을 할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그냥 읽는 순간 해석이 된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 수업대로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업 자체는 이제 영어의 초심자, 그러니까 잘 모른다, 나 아직 독해 같은 거 잘 못하겠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우리가 1차 해석, 2차 해석 나눠가지고 해석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을 할 건데, 해석이라는 게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해주면 돼. 내가 명사에는 어떤 조사를 붙일 거냐, 그 다음에 동사를 어떻게 어미를 활용할 거냐, 요 두 가지만 고민해주면 돼.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어미라는 말을 나 처음 듣는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미가 뭔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먹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먹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자, 앞에 있는 먹을 국어적인 표현으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어간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걸 어미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 같은 거 지금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자, 1번 문장에 when 같은 게 있잖아. 자, when은 해석법이 뒤에 있는 어미를 뭐뭐 할 때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지금 동사가 일단 was가 쓰였기 때문에 요 문장을 해석하고 그 어미를, 그러니까 동사 쪽 어미를 뭐뭐 할 때로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사는 어떤 조사를 붙일 거냐, 예를 들어서 이 또로라는 딸이라는 것도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은느니가를 붙여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헐 같은 것도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을르리라는 조사를 붙여주면 돼. 그래서 직역을 일단은 이렇게 은느니가 을를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의역화할 부분이 있으면 그 정도만 딱 의역화해주면은 독해가 이제 되는 거거든. 자, 그리고 내가 이제 1차 해석, 2차 해석 이런 용어를 쓸 건데, 자, 1차 해석은 뭐냐면은 문장의 주 성분을 먼저 해석하는 게 1차 해석이고, 자, 2차 해석은 수식어 같은 거, 지금처럼 이제 when이 뭐 어려운 말로 뭐 부사절, 뭐 부사 접속사 플러스 문장, 어려운 용어를 웬만하면 안 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식어기 때문에 2차 해석으로 넣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주성분을 먼저 해석한 다음에 점점 확장하는 느낌으로 이제 독해를 할 거거든. 자,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 자, 우리가 툭이라는 거, 얘가 이제 삼형식 동사거든. 그래서 1차 해석은 딱 요 정도만 해석해주면 돼. 자, 우리가 그녀를 가져갔다. 요게 이제 직역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지다라고 놔두면은 좀 어색하니까 여기서 수거 표현 하나 가져갈게. 자, 위에다 이제 살짝 써줄게. 주어, 자, take A to B. 자, 얘 해석은 이제 어떻게 한다? 주어가 A를 B로 데려가다. 그래서 솔직히 자기가 뭐 직역을 통해서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의역화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 자, 그래서 딱 1차 해석만 일단 먼저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녀를 데려갔다. 요게 이제 1차 해석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조금 여기 이제 수식어를 이제 넣어주면은, 자,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갔어? 일단 문장 중간에 대명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고유명사기 때문에 뭐 대충 런던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 칠드런스 콘서트, 뭐 아무튼 어린이들을 위한 뭐 콘서트장이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거, 자, 우리가 해석법 하나, 뭐 자기가 나 아직 해석법 같은 거 잘 모르겠다. 자, when이 문장 앞에서 자 이렇게 컴마랑 같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어미를 뭐뭐 할 때라고 바꿔주면 돼. 그래서 자, 요 when이랑 컴마 보이지? 그럼 우리가 문장 해석하고 어미만 때로 바꿔줄 거니까, 자, 여기에 따른 이제 동사가 was가 이 형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주어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두 살이라는 거를 일단 전체적으로 보호로 잡을게. 그럼 일단 여기만 해석하면은 딸은 두 살이었다. 그럼 그 였다를 때로 바꿀 거니까 딸이 두 살일 때, 요렇게 이제 직역해주면 되겠지. 자, 또 초보자를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이 형식 해석 방법. 자, 비동사가 1형식이 있고 2형식이 있거든. 그래서 해석법만 살짝 먼저 얘기해주면은 1형식은 주어가 있다,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해주면 되고, 2형식은 주어가 뭐 네모라고 할게, 네모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그럼 네모에 없는 말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어라는 용어를 이제 쓸 거거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있으면은 2형식이라 생각하면 되고, 비동사 뒤에 뭐 부사 쪽 애들, 수식어 애들이 있어. 그럼 1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뒤에 있는 건 아까 to year old가 형용사잖아, 품사가. 그래서 얘가 이 형식이구나. 그래서 네모 안에 뭘 넣자? 명사나 형용사, 즉 보어를 넣자.
해서 너 가지고 해석해주면 돼.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원래 다로 끝나는 단어지만 when이라는 것 때문에 얘 어미가 뭐뭐 할 때로 바뀌었을 뿐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독해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가 뭐 이 지문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거 지문 같은 거 볼 때 이런 식으로 막 대명사, 막 문장 중간에 고유명사 같은 거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내 경험 같은 걸 왠지 얘기할 것 같아. 그러면 주제문이기보다는 그냥 도입부로서 상황 정도를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보면 이 지문 전체가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내 경험을 토대로 쓴 글이기 때문에 뭐 글의 갈래라고 치면 수필 정도로 보는 게 좀 가까울 것 같거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그냥 상황을 설정하고 있구나 해서 상황 설정 단계라고 일단 여기다 써놓을게. 자, 두 번째 문장에서도 주성분을 활용해서 1차 해석 정도만 하면은, 자, 플레이드가 삼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주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뭐 재밌게 한번 읽어봐봐. 뭐 제목이겠지. 자, 얘가 이제 목적어. 그래서 1차 해석은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다. 뭐 로시니스 윌리엄의 뭐 텔 오버추어? 뭐 당연히 이게 뭔지 나도 모르고 뭐 니네들도 모르겠지. 그래서 뒤에서 지금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얘가 그래도 어떤 곡이다 정도를 지금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자, 1차 해석은 일단 이 정도로 잡고, 자, 여기에 따른 수식어를 뿌려주면은, 자, 여기서도 이제 컴마 위치 해석법. 자, 컴마 위치는, 자, 우리가 중3 때 어법대 같은 거 보면은 관계대명사도 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그러면 실제 해석할 때는 진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그냥 바꿔서 해석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지금은 주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해주는 게 제일 좋을 거야. 뭐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엔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엔드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관계대명사, 원래는 막 문법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요런 얘기는 내가 지금 하진 않을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역을 통해서 의역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은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해석을 해줘라. 만약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으면은 그리고 그것을 요렇게 주어, 아까 얘기했듯이 조사만 조금 바꿔주면 돼. 그래서 그것은 대신에 을르를 활용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돼.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어가 없으니까 내가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문장 구조를 잠깐 보면은 지금 유주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형식 수동태로 쓸 거고. 자, 다시 초보자를 위해서 수동태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첫 번째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 수동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건 첫 번째. 자, 이희리기를 한번 넣어보면 돼. 이희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희리기가 안 붙는 동사다. 그러면 되다. 자, 지다, 받다. 요 세 개를 활용해서 수동의 의미 그대로 해석해주면 되거든. 자, 그럼 이것도 예시를 잠깐 들어주면은 우리가 뭐 먹다라는 말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먹다라는 말을, 자, 수동태, 원래 이제 국어적인 표현에서는 피동문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영어식 표현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꿔서 해석할 때는 히가 붙지 먹히다라는 표현으로서 해서 히를 쓸 수가 있잖아. 그럼 그런 애들은 이제 이히리기를 써주면 되고, 만들다 같은 거는 이히리기 넣기가 애매하잖아. 그래서 만들어지다 해서 지다를 좀 활용해주면 이제 좋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동사에 맞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히리기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아니면 되다, 지다, 받다를 활용해주는 게 좋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에서 괜히 막 수동태를 막 능동태로 바꾸고 막 그런 거를 괜히 한 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요 피동문이라는 걸 잘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이 수동태를 빨리 뭐로 바꿔주면 돼. 머리에서 수동태를 해석하기 편한 상태인 능동으로 바꾸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주어를 빨리 목적어 취급을 해버리면 돼.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을 만약에 잠깐 해보면은 원래는 사용되어졌다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야 되잖아. 그럼 빨리 그 곡을 사용했다라고 그냥 능동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주어를 생략시켰다는 얘기는 주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시키고 그거를 수동태 형태로 만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 아무튼 누군가가 뭐 사용을 했겠지. 근데 그 누군가를 굳이 지금 막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하면은 아까 그 곡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뒤에 뭐로써 사용했다 해가지고 추가 수식어를 이제 해석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수동태가 나왔다 그러면 수동 그대로 이제 해석해도 되고 얘를 빨리 능동태로 해석해도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 수식어 일단 두 개 정도가 더 보이지? 자, 이렇게 두 개. 뭐 as가 지금은 전치사로서 뭐 자격 로서, 여기서는 뭐 로서로 해석해주는 게 좋겠지. 주제곡으로서 사용되어졌고, 누구의 주제곡이야? 론 레인저의 주제곡.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로서 이제 문장이 하나 더 추가로 나온 거지. 자, 나중에 문법 같은 거에도 이런 걸 이제 많이 헷갈려 할 건데, 저 병렬에 잡힐 만한 문장이 두 개가 있거든. 그래서 후보적으로 봤을 때, 자, 얘가 요 병렬 구조 잡힐 이 문장이 얘랑 병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케스트라를 주어로 하는 이 문장이 병렬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법일 때는 원래 해석을 해봐야 되기는 해. 이렇게 후보가 두 개 있을 때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일단 가까운 동사를 먼저 병렬이겠거니 생각하고 들어와도 돼.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자, what used를 먼저 병렬 잡아서 해석을 해보고 나서, 아니면 그때 played를 병렬 잡아서 해석해주면 좋겠지. 근데 딱 봐도 오케스트라가 뭐 대표하면 웃기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요 곡을 주어로 생각해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 부분도 약간 독해를 그냥 하면은 뭐 왔다, 대표하기 위해서 왔다 해서 뭐 부사적 용법으로 뭐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의역을 위해서 요것도 수거 개념으로 하나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단어도 주어가 represent까지 다 해서 목적어를 약간 막 점차라는 말을 좀 넣어주면 좋아. 점차, 자, 상징하게 되다. 자, 요렇게 수거 개념으로 외워놓게. 나 그래도 이거 너무 문법적으로 이게 분석하고 싶다. 그럼 여기선 컴은 오다라는 느낌보다는 이형식 동사인 되다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컴이나 고 같은 거 얘네들이 뒤에 이제 보어가 왔을 때는 되다라는 뜻으로 이제 활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dreams come true거든. 그래서 dreams come true의 그 true가 형용사잖아. 그래서 그때 come이 뭐 오다보다는 현실이 된다, 점점 현실이 된다 이런 느낌으로써 이형식 동사로 쓰인 거거든. 그래서 지금 컴도 만약에 자기가 직역을 할 때는 문장 구조 잡을 때 이 형식으로 좀 더 잡아주는 게 좋기는 해. 그래서 얘를 이 형식이라고 두고 뒤에 있는 이 전체를 다 보호로 잡아주는 게 조금 더 좋겠지. 그래서 대표하게 되어졌다. 레프리젠트의 목적으로서 리듬이랑 익사이트먼트가 온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수식어 뒤에 갤러핑 홀스도 수식어지. 그래서 막 갤러핑이 막 전속력으로 달리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아무튼 이런 말에 리듬과 흥분을 점차 상징하게 되어 왔다 이런 느낌으로 의역화해주면 좋겠지. 그리고 또 앞에 있는 거 수식어 두 개 정도만 또 넣어서 2차 해석 추가로 하면은 어느 시점에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수식어 넣어주면 되겠다. 여기서 중간 깨알 복습하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when이 컴마랑 같이 나왔다. 그럼 어미를 어떻게 바꾸자? 뭐뭐 할 때로 바꿔서 해석해주자.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컴마 위치가 나왔어. 그러니까 컴마가 없더라도 그냥 모든 관계대명사는 그냥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형태로 해석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지금은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서 두 문장을 나눠서 해석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컴이라는 게 지금 몇 형식 동사다? 이 형식 동사기 때문에 오다가 아니라 되다로 한번 해석해주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 자, 세 번째 문장도 주절을 먼저 보면은 begin이 되겠지. 자, begin이 3형식 동사로서 앞에 있는 toddlers가 주어가 되는 거고, 자, 이 뒤에 있는 동명사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지. 그래서 1차 해석이 뭐냐? 자, 유아들은 시작했다. 동명사 하는 것을, 근데 그 동명사가 위아래로 뛰는 것을 해서 바운스 자체는 이런 형식으로 보는 게 좋겠지. 자, 그럼 앞에 있는 수식어부터 넣어서 좀 보면은, 자, 언제, 몇 초 만에, 유아긴 유아인데 수천 명의 유아. 자, 뛰기 시작했는데 본능적으로 즐겁게, 그 다음에 또 장소 어디에서, 그들의 부모님의 무릎에서, 뭐 인타임은 뭐 제때에 그때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누구와 함께, 뭐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럼 약간 이제 의역화 시키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여기까지는 뭐 별로 중요한 문장은 없었고, 자, 세 번째 문장은 좀 단순해서 어렵지 않았잖아. 자, 그래도 초보자를 위해서, 자, 동명사 같은 거 나 ing 해석법 같은 거 모를 수도 있잖아. 뭐 나 ing 해석법 모르는데 이럴 사람을 위해서 자, ing 해석법 하나만 정리를 할게. 자, 만약에 동사에 ing가 있어. 근데 앞에가 명사가 있냐 없냐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 만약에 명사가 있어, 그럼 그때 ing는 수식어기 때문에 어미를 뭘로 바꿔준다? 니은는 리을 룰로 바꾼 다음에 수식을 해주면 돼. 근데 지금처럼 명사가 없어, 동사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명사가 아니라 다른 애들이 오면은 그때 동명사는 어미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주면 돼. 아니면 뭐뭐 하기라고 해도 상관없어. ing는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 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해주면 돼. 뭐 문법적인 용어를 살짝 쓰면은 명사 뒤에 ing가 있다는 얘기는 그때 ing는 현재 분사란 얘기고, ing 앞에 명사가 없어? 그러면 얘가 주어, 목적어, 뭐 보어 역할하는 동명사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법 구분해서 적용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이 지문 자체가 지금 수필이라서 계속 상황적인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서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나 문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처음 읽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갈게. 자, 네 번째 문장도 자, 헐드가 삼형식 동사로서 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래서 뭐 문법적인 표현은 과거 완료의 뭐 경험적 표현이다. 자, 이런 걸 일단 빼고 그들은 전에 이 음악을 절대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래. 뭐 probably가 추측의 의미를 더해 주는 거지. 자, 그리고 자, 여기서는 헤드가 조동사 취급이 되면서 뒤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요 헐드부터 해서 지금 내가 네모박스 친 문장이 원래 여기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영어에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표현을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여기 지금 네모박스 친 데를 또 쓸 바에 그냥 뒤에 있는 거를 생략시켰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그들이 전에 그 음악을 들어봤다면, 근데 이제 의역화할 때는 들어봤을지라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의역화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 if를 썼지만. 그래서 그 다음도 thought가 삼형식 문장으로서 자, 주어가 있고 갑자기 뒤에 봤더니 뭐 생뚱맞게 주어 동사가 또 나왔지. 그렇단 얘기는 접속사가 지금 안 보인단 얘기야. 원래 우리가 문장을 이끌 때는 접속사를 같이 써줘야 되거든. 근데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왔다. 그 얘기는 문장 맨 앞에 있는 접속사가 생략이 돼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동사 뒤에 있는 that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생략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어법 시간은 아니지만 살짝 얘기를 해주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이 막 자주 되고 지금처럼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that도 자주 생략이 된다. 그래서 목적어랑 조금 관련돼 있는 애들이 생략이 좀 잘 되는 편이기는 해. 그래서 여기서도 1차 해석 먼저 잡아주면은 나는 that절을 의심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그래서 that절을 의심한다는 얘기는 that절이라고 보기 어렵단 말로 약간 의역화 시켜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도 문장구조 잠깐 보면은 자, 링크가 삼형식 동사로서 앞에 주어 뒤에 목적어. 그래서 이건 이시 받아주는 게 음악일 가능성이 크지.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그냥 정리할 거. 조동사 뒤에 만약에 have pp가 왔다. 자, 그러면은 시제적으로 봤을 땐 과거야.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추측을 의미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동사가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must have pp, 뭐 could have pp, 지금처럼 뭐 would have pp. 자, 이런 것들은 추측의 그 강도만 달라질 뿐인 거야. 예를 들어서 must have pp를 썼다. 그럼 뭐 99%의 추측, 뭐 could have pp를 썼다. 약간 뭐 50%, 뭐 might나 뭐 may 같은 거 썼으면 좀 더 낮은 추측의 강도. 근데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조동사 중에 should가 있잖아. 그러니까 문법에서도 이 표현이 좀 나오기는 해. 그 조동사 중에서 만약에 should를 썼으면은 얘는 추측의 뜻이 아니라 후회의 뜻으로 바뀌어. 그래서 혹시나 should have link라고 했었으면은 전에 막 얘를 연결시켰어야 됐는데 못했네 이런 느낌의 후회의 뜻이기 때문에 뭐 어법 같은 거에 would 대신에 should를 쓰면 틀린다 이런 어법도 있기는 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뒤에 있는 수식어를 조금 더 보면은 연결시켰는데 어디에? 기억에 연결시켰대. 그 카우보이의 기억, 뭐 전속력으로 달리는 카우보이의 기억에 얘를 연결시켰다 라고 보기 어렵단 얘기지. 라고 난 의심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음악이랑 지금 얘네가 하는 행동이 관련이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이제 5문장을 딱 보려고 했더니 어느 정도 이제 상황에 대한 예시가 끝난 느낌이 왔지. 그래서 5번이랑 6번 같은 게 주제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제 상황에 대한 걸 끝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현상이다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싶을 거잖아. 자, 그래서 먼저 잠깐 해석부터 보면은 term이라는 게 지금 5형식 동사야. 그래서 동의어 표현 약간 콜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해석이 됐거든. 그래서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어, 그 다음에 이쪽이 목적격 보어. 우리가 뭐 콜도 많이 해석 잘 나오잖아.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뭐뭐라고 부르다. 자, 요렇게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주면 돼. 그래서 1차 해석하면은 음악 심리학자가 반응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른대. 그럼 이제 수식어도 조금 넣어주면은 자, 음악은 아까 했고 자, 이러한 반응인데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반응,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자, 그리고 뒤에 있는 as if도 부사절로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도 수식어로 잡아주면 돼. 여기 뒤에 있는 부분도 그 안에서 자, quote가 이제 삼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주어, 그 다음에 emotion이 목적어 또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추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부사절 같은 거는 어미를 바꿔주면 돼. 아까 살짝 이제 마치 뭐 것처럼이라고 얘기해줬잖아. 그래서 일단 문장 해석해보면은 저 누군가가 감정을 잡았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잡았다보다는 우리가 감기에 걸리다도 캐치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래서 이거는 잡았다를 약간 의역화시켜서 걸리다로 해석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그 감정에 걸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해서 뒤에 수식어로서 또 한 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수식어부터 잠깐 보면은 유행병에 있는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그걸 사람이 감정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한대. 그래서 마치 누군가가 감정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직역해주면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 문장 해석하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단어도 한번 잡아볼게, 이젠. 자, 6번째 문장도 1차 해석은 쉬워. 자, 리스펀드가 일형식 동사잖아.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반응했다. 이게 끝이야. 자, 수식어까지 넣어서 2차 해석하면은 음악에 반응했다. 같은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계속 막 즉각적으로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얘가 핵심 단어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스파이트는 전치사로서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란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수식어로 잡아줄 거거든. 자, 뭐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6번 같은 문장이 선택지 구성 같은 거 할 때 주제나 뭐 제목 같은 거에 많이 이제 들어가는 구조거든. 그래서 뭐뭐임에도 불구하지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요 뒷부분에 있는 걸 선택지에 좀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표현 같은 것도 나중에 주제문 잡을 때 좋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끝까지 읽고 나서 봤더니 이제 정리가 조금 돼. 자, 앞에 있던 상황 예시만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자기 딸을 콘서트장으로 갔지. 그래서 콘서트장에서 어떤 음악을 아기가 들었어. 근데 그 아기가 예전에 뭐 그 음악을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지만 즉각적으로 뭐 했다? 그 음악에 반응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가 감정 전염이라고 이제 부른대. 그래서 요 정도만 딱 잡을 수 있어도 우리가 뭐 제목이나 주제, 그다음에 의미 추론, 요약 요런 문제를 다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끝까지 읽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주제랑 관련돼 있는 중요한 단어를 조금 보면은, 자, 세 번째 문장에 이런 표현들, within seconds, 자, 그다음에 뭐 instinctively, 밑에 있는 것도 그나마 좀 치면은 그 제때 그때 약간 이런 것도 주제를 좀 유추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에서는 전에 그걸 들어본 적이 없었다. 또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intuitive하고 immediate 이런 단어들, 그리고 감정 전염도 제일 핵심적인 단어긴 하지.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감정에 걸렸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장도 뭐 즉각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색깔로 색칠한 단어들이 주제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독해를 하면서 요런 핵심 단어가 이런 게 있었지, 그것도 기억나도록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교재 활용도 얘기를 해줄게. 자, 그럼 12페이지에는 뭘 줬냐. 자, 해석적으로 포인트 잡아준 거 아까 있었잖아. 자, 말로 복습하면은, 자, when이랑 컴마랑 같이 나왔으면은 어미를 뭘로 바꿔주자. 그 문장에 동사의 어미를 뭐뭐 할 때로 바꿔주자.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위치,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하자. 자, 세 번째는 컴이라는 동사가 몇 형식도 있다. 뭐 2형식도 있다. 그 다음에 동명사 해석 방법, 그 현재 분사랑 동명사 해석 방법을 같이 적어줘도 좋고, 뭐 아까처럼 그 텀이라는 동사가 5형식인지 몰랐다. 여기 포인트에다 적어줘도 좋고, 뭐 as if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거 몰랐다. 그럼 이런 걸 적어주면 돼. 그리고 아까처럼 would have pp가 과거에 대한 추측이었다. 자, 이런 걸 포인트에다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메모에다는 뭘 적어주면 좋냐면은, 자, 주제를 알 수 있었던 단어 같은 거 아까 정리한 게 있었잖아. 자, 여기 색깔로 보면은 다시 한번 요런 색깔로 이렇게 정리한 거, 이런 것들을 메모에다 이제 적어주고 공부해주면 되게 좋아. 도움 많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모에다 적어놓고 요런 걸 계속 외워주는 거지. 독해를 하면서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공부할 게, 메모에 이제 적힌 단어들 있잖아. 얘는 반드시 동의어 표현까지 외워줘야 돼. 반의어라든지. 왜냐면 이런 걸 가지고 선택지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메모에 적혀있는 단어는, 자, 앞에 단어장에 보면은 동의어랑 반의어가 다 적혀 있거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동의어랑 반의어까지 꼭 공부를 해줘야 돼. 우리가 고득점을 노리려면은 선택지를 어렵게 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나올 것까지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어랑 반의어까지 꼭 공부를 해주자. 그리고 나중에 복습할 때는 요 이미지에도 그래도 많이 함축시켜서 담아놨거든.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거 딱 봤을 때, 글의 내용이 어느 정도 생각이 났다. 그러면 공부를 잘 한 거야. 근데 이미지를 봤는데도 뭔 소리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독해를 하거나 이 영상을 다시 봐주면 좋을 것 같아.